아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걸로 들릴까봐. 사실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흉을 보려거나 그 아이에 대해서 흠을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프롬맘 아동심리상담센터 원장 전미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새싹 2반,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좀 중요하죠. 부모님하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지금 새싹 1반 같은 경우도 쪽쪽이를 떼는 게 가정의 협조도 필요하니까 가정의 협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 상담할 때 아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색상 2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육교사의 고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줄을 좀 쳐가지고 왔고요. 선생님, 오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선생님은 다리가 휘어 있기는 한데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셨어요? 사실 오다리를 보고도 부모님하고 이걸 얘기하겠다라고 생각 못하는 교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응. 많이 이어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보셔도 친구는 좀 다르다,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셨는지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심해서 그냥 수준이 아니라 진짜 너무 심해서 걱정되시는구나. 누가 봐도 외관상으로도 너무 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로다리다라고 하면은 걷는 걸음의 균형을 잡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발바닥을 대이는 것도. 왜냐하면 휘었다라고 하면 발바닥이 지면에 다 닿아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리가 휘어서 이렇게 뜰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걷거나 하는 대근육 균형 발달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이제 오다리가 아이들이 많이 되는 대표적 원인 중에 하나가 포대기였죠. 한국의 문화 중에. 왜냐하면은 아가들 다리가 이렇게 돼서 묶어버리니까 다리가 요렇게 바깥으로 휘어버리는. 근데 원인은 뭔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은 타고나기도 좀 신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아이를 이제까지 많이 업어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업어주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개선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아이 다리 모양을 좀 바르게 잡아주는 게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가가 오다리가 왜 됐을까? 아가가 원래 타고나기를 그냥 신체적으로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 걸까?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환경 또한 오다리에 일조한 원인이 있을까? 이런 거를 결국에는 부모님하고 탐색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걸로 들릴까봐 살짝 두렵고 걱정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 어떤 외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평가가 들어간 그런 말일까봐.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네네. 그 부분을 또 좀 더 자세히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해줄 거라 그런.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영유아 발달검진가잖아요. 만 0세라고 하면은 영유아 발달검진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외관상으로 너무 많이 휘어 있으면은 골반이나 상체 발달이나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너무 심하게 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영유아 발달 검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며칠 전에 영유아 검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잖아도 네네.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오다리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세요? 근데 걷는 게 이상해서 정형외과 진료를 필요로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접근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는 영유아 검진이나 의사 선생님과 관련해서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쭉 전달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미 최근에 영유아 검진을 받아서 거기에서 걸음걸이가 다소 어려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가 정형외과 검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보신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보신 거라서 부모님이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냐면, 이미 선생님이 자료 받으셨죠. 그러면 자료 받았으니까 선생님도 숙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려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 부모 상담 때 어머니 영유아 검진 자료 전달 주신 거 잘 살펴봤어요 라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영세반이다 보니 영유아 검진 같은 자료 전달을 주시면 상세하게 살펴보고 아이들 돌보는데 반영하게 된다. 그래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정형외과 소견 관련된 거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리가 좀 확실히 외관상으로 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다리가 휘어 있으니 아이가 걸을 때 대근육 발달이 한창 이제 잘 일어나야 되는 연령인데 그 균형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저도 딱 보고 이 부분은 원에서도 함께 연계해서 어떤 걸 조금 더 지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거 검진 받으시고 지금 어떤 조치 취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케어를 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다리의 불편함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진료 받으시고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뭐 요즘에는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오다리가 다니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린아이들 많이 업고 있을 때의 오다리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찾아봤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아기 많이 업어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아이를 너무 많이 업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원에서 어떤 걸 조금 더 정보로 숙지하고 함께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사실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흉을 보려거나 그 아이에 대해서 흠을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되려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부모님하고 가정하고 연계해서 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려고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은 아무래도 내 아이이고 내 아이와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도움을 함께 하고 아이를 함께 지원하려고 선생님이 말을 꺼내시고 먼저 손을 이렇게 내미신 거더라도 부모님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 이해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영유아 검진 받은 게 있어서 선생님이 그거를 살펴보셨고 그걸 통해서 궁금증이 생겼고 그거랑 관련해서 엄마가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인 건지, 원에서는 그거랑 관련해서 어떤 걸 좀 더 숙지하고 아이를 케어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원에서는 되려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케어해 주려고 먼저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형태로 부모 상담을 진행하시면 어머님하고 아버님들이 예민하게 여기기보다는 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 0세의 발달에 있어서 직립보행하고, 그죠? 직립보행을 통해서 내 사지의 균형을 바로잡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발달 과업이에요. 신체 발달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내 사지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내가 흥미롭다고 여기는 사물에 직접 다가가서 탐색을 하는 게 시작이 돼야 소근육 발달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외 기타 다른 발달 영역도 계속 촉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잘 걸을 수 있게 대근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가정과 원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를 지원해 주는 거는 필요한 게 맞으니까 선생님 이런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하려고 한다 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되려 고맙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